당신이 인생 잘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6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끔씩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하고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해 보이는 일상을 접할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가지 신호들은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틀린 셀리그만의 연구, 그리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호 1.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가 기대된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알람이 울릴 때 벌써 아침이구나 하며 기분 좋게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사실 이 간단한 차이가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긍정적 정서라고 부르는데 매일 아침 느끼는 이 작은 기대감이 실제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새해 아침처럼 들뜬 마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 않고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작은 호기심이라도 느낀다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기대되는 분, 퇴근 후 운동하는 시간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분,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아주 작은 기대라도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점점 더 큰 기대감으로 발전시켜갑니다. 이 첫 번째 신호가 여러분께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호 2. 어려움이 와도 회복이 빠르다. 두 번째 신호는 어려움이 와도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우리 삶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 또는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물리학 용어로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슬프고 화나고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비교적 빨리 균형을 되찾는다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고 속상하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반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 모든 게 다 틀어졌어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들이세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둘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보세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경험이 쌓이면 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비교적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이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신호 3.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하다. 세 번째 신호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5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724명의 남성을 평생에 걸쳐 추적하며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돈이나 명성, 성취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죽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의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며 뇌 기능도 더 빨리 쇠퇴하고 더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진정성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실수를 해도 받아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좋을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몇 명이나 있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거나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직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작은 관심과 배려부터 시작해보세요. 신호 4.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 네 번째 신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직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공부, 주부라면 가사와 육아, 은퇴하신 분이라면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최고의 만족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몰입플로 상태라고 부르죠. 몰입 상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고 주변의 방해 요소들이 신경 쓰이지 않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몰입을 경험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의 일들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 자신의 성장에 기여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도 내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성취라도 인정해주세요. 큰 성공만이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오늘도 잘했어라는 작은 인정이 쌓여서 큰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도와줬을 때, 집에서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을 때, 새로운 기술을 익혔을 때, 책을 한 권 완독했을 때 느끼는 그 작은 뿌듯함이 바로 보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걸 해서 좋았다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호, 스스로를 존중하며 돌본다. 다섯 번째 신호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돌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가혹하게 굴기도 하죠. 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자기자비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우울해하고 불안감도 적으며 전반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패했을 때도 빨리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존중하고 돌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과의 대화를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대신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둘째,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책을 읽는 시간이든 음악을 듣는 시간이든 산책하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넷째,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충분히 잘했어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기존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피곤할 때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만약 이런 태도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신호 6. 과거보다는 지금과 미래에 집중한다. 마지막 6번째 신호는 과거보다는 지금과 미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되 주된 관심과 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에 투자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높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습니다. 반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특히 아픈 기억들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다만 그 경험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주의를 자연스럽게 현재로 끌어옵니다. 둘째, 마음 챙김을 실천해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밑의 땅의 느낌, 입안의 음식 맛, 피부에 닿는 바람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셋째, 계획을 세우되 유연함을 유지하세요. 미래에 대한 건전한 관심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려 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넷째,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학습의 기회로 바꿔보세요. 그때 왜 그랬을까? 라며 자책하기보다는 그 경험으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현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6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가 기대되고 어려움이 와도 비교적 빨리 회복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며 과거보다는 지금과 미래에 집중하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중에서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6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이 6가지 신호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해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성실하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